이놈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 애비를 돈 때문에 버리겠다는 거냐? 병 걸리니 요양원에 처박아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더 이상 돈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죽으라는 거냐? 큰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방어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생을 일했고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짐이 되었단 말이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너에게 나는 단지 짐덩어리에 불과하구나. 큰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저희도 너무 지쳐요. 아버지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김 씨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려무나.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마.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76세 김상만 씨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사연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김상만 씨는 평생을 농사일에 바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논밭을 지키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주름이 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과 딸들이 자라 도시로 나가 살기 시작했을 때 김 씨는 처음으로 혼자 남겨진다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로움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김 씨는 몸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자식들에게 말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자식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걱정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김 씨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더 자주 도움이 필요해졌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김 씨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버려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이내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가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그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했습니다. 간혹 다른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아들, 딸들은 종종 전화를 걸었지만 방문은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김 씨는 그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따뜻한 관심이 그리웠습니다. 김 씨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씩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방문조차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큰아들의 표정은 무언가 결심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 앉아 가족을 반갑게 맞이했고 기본적인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큰아들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큰아들의 태도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생활이 좀 힘드시죠? 저희도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힘들다고? 뭐가 힘들다는 거냐? 그냥 여기서 지내는 것뿐인데. 김 씨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아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아버지까지 신경 쓰는 게 너무 벅찹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김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큰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생각에는 그냥 이제 다시 집으로 가셔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비용도 아끼고 저희도 좀 더 안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큰아들의 말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 애비를 돈 때문에 버리겠다는 거냐? 병 걸리니 요양원에 처박아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더 이상 돈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죽으라는 거냐? 큰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방어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생을 일했고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짐이 되었단 말이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내게 나는 단지 짐덩어리에 불과하구나. 큰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저희도 너무 지쳐요. 아버지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김 씨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려무나.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마.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정말 힘들어서. 나가는 일정은 내가 정할 테니 오늘은 아무 말 말고 그냥 돌아가라. 피곤하다. 큰아들이 요양원을 떠난 뒤 김 씨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음속에 깊은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는 짐이 되었다는 것인가? 김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는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한 사람의 삶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김 씨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칠고 주름진 손이 한때는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으로 논밭을 일구고 처자식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그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식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나는 무엇인가? 김 씨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이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끝날 수 없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 그는 자신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김 씨는 그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은 많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번호를 누르며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쓸 것이다. 김 씨는 그 결심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남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이 결심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그는 앞으로의 날들을 더 강하게 살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요양원에 기부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단순히 복수하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남긴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김 씨는 기존에 받던 항암 치료와는 다른 성분의 새로운 임상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이 몸에 잘 받는지 그의 몸 상태는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는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어느 날 김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보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전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후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망설이며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있다. 이젠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나도 결심한 것이 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결연한 표정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전부 요양원에 기부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남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키운 것이 후회되진 않지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늦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할 것이다.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나 너희 삶을 살아라. 나도 나를 위해 살겠다. 그 후 김 씨는 항암 치료를 통해 점점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의 삶을 즐기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남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자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희가 다시는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식들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인생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요양원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건강을 되찾은 몸으로 다시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식들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로지 현재를 살아가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김상만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희노애락 이야기꾼은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